안녕하십니까 라고 묻기에도 민망한 오늘 주식시장이었죠. 그래도 매주 수요일 스탁과 스토리 그리고 수다가 있는 김기수 돌직구타임 M10W 김기수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어려웠죠. 그 어려운 이유와 그리고 그 속에서 앞으로의 대응 방안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은 말이야. 부분에서 주식은 우리가 항상 주식의 각 기업들의 이 실적이나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결정되는 거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런 고민하지 않고 그죠? 그 실적에 맞춰서 수식화해서 프로그램으로 매매를 하면 더 편하겠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그 실적뿐만이 아니라 밸류에이션뿐만이 아니라 수급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성장에 대한 플러스 알파 거기에 매일매일 나오는 재료와 뉴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죠. 자, 왼쪽 차트는 월봉의 모습입니다. 대한유화의 월봉이에요. 올해 내내 떨어지고 있죠. 거의 반토막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2022년 1년 올해 약 2천억 정도를 버는 회사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자이언트 스텝, 메타버스 관련주죠. 월봉의 모습입니다. 그죠? 지금 영업이익은 올해 적자가 예상되는 회사죠. 그런데 시가총액은 오히려 적자가 나오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이나 대한유화나 시가총액이 거의 1조 1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보면 겁나서 못 들어가게 되는 거고 또 실적으로 보면 버텨야 되는 주식이 대한유화이고 그죠? 이만큼 시장은 그 영업이익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의 프리미엄을 얼마만큼 줄 것이냐 하는 그 밸류, 멀티플을 얼마만큼 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렵기도 한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샵 0988로 김기수 문자 전송을 하시거나 아니면 오른편에 놓여 있는 QR코드를 찍어서 보내시면 바로 저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하고 디커플링 되던 증시가 오늘은 커플링 됐네요. 그죠? 미국 시장이 어제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세게 커플링 동조화를 보여줬죠. 참 떨어지는 건 동조화, 올라갈 땐 비동조화 모습입니다. 미국은 신고가인데 한국은 왜 내리느냐 하는 게 가장 투자가들의 질문이고 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합니다. 사실 기업 이익의 전망보다 주주 환원에 대한 태도와 통화 정책 방향이 이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다. 그중에 참 첫 번째가 수급이지요. 빅 IPO. 그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카카오페이, 카카오 게임 그리고 크래프톤부터 시작을 해서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우리 시장에 올해 IPO를 진행했습니다. 조금 전에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카카오페이가 이번 분기에 뭐 10억인가 적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얼마입니까? 자, 올해 들어 종합주가지수가 3.3% 오르는 동안 시가총액은 10.9%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종합주가지수 우리 시장이 그죠? 유상증자했다는 겁니다. 그죠?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기업들이 그죠? 주시장에 개인 투자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신규 기업들을 IPO를 단행하다 보니까 시장의 체력이 떨어지고 있는 수급적 부담이죠. 두 번째는 2022년 우리나라 EPS, 기업들의 EPS는 역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그런 반면에 미국은 EPS가 6.8%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밸류적 측면에서도 지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는 통화정책 사이클이죠. 사실 지난주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실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궁극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내년도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 그래도 시장은 한 번 정도는 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안심을 시키는 단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장은 8월 달에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11월 25일 금통위에서 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 내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고 하는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여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드머니와 뉴머니,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코스피 전체가 위상증자에 나선 것도 아니고 참 답답한 시장의 수급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자, 요 도표입니다. 그죠? 시가총액 부분은 증가를 했는데, 그죠? 지수는 상승폭이 3%밖에 안 되는 부분. 자, 올 들어서 5조 원 이상의 IPO가 7건이나 됐습니다. 카카오부터 시작을 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 SKIT, 현대중공업, 여러분들 일진하이솔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 IPO 시장에 진입했죠. 그러면 이 기업들의 진입한 부분에 주식을 매수하려면 다른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새로운 자금이 들어와야 저걸 받쳐주는데 종합 고객 예탁금은 68조 내외에서 오르락내리락만 하고 있고 공모할 때 돈 쭉 빠졌다가 들어오고, 그죠? 그리고 새로운 종목 부분에 있어서 흐름 부분들을 갖고 가는. 지금 고객 예탁금 보게 되면 65조에서 70조 사이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중에 거래대금은 지금 쭉 밑으로 빠지고 있죠. 시장에 힘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코스피의 개인 거래 비중도 작년 3월 이후에 처음으로 60%까지 하회했다. 사실 2020년 코로나 이후 개인의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지수를 상승을 했는데, 여러분들 삼성전자 국민연금이 4조 1천억 매도했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주가가 내려와도 국민연금 계속 매도입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증시의 받침바는 하나도 없고 개인 투자가들만 치고받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올드머니의 이탈, 그리고 고객예탁금의 유입이 없는 뉴머니, 이런 현상이 지금 엄청나게 시장을 짓밟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핫 이슈 부분이 있었죠. 사드부터 요소수까지. 자,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10월 15일부터 중국의 일정 정도의 움직임이 진행됐고 그러한 부분들을 코트라가 알고 있었는데, 그죠? 정부하고의 이 소통이 제대로 안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놓쳤다라는 뉴스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죠? 자, 안타깝죠. 일본이 우리 반도체 부품 소재 부분에 수출을 중단한 부분, 그 영향으로 우리 겪어봤잖아요. 그 겪었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후진국도 아닌데, 그죠? 이 요소수 이런 문제까지 또 주식하는 사람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또 이 운송이나 택배하는 분들에게 그런 부담까지 안겨야 되겠습니까? 그죠? 정부 정책 위반자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정책을 위반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포괄적 개념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는 이러한 원자재나 중요한 소재, 부품, 품목들은 국가 안보 이슈로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공산당 중국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방국이라고, 지금의 우방국이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이 국제사회에서 누구를 믿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라면 일정 정도의 부분에 있어서 자립 정도는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국내 수입품 12,586개 분석 결과 중국 비율이 80% 이상인 품목이 1,850여 개. 그러니까 1,850여 개 중단할 때마다 우리나라 수출 안 시킬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혼란스러움에 빠져야 되는 겁니까? 그죠? 미국 503개에 비해서 3배 이상 많은 수준에 놓여 있다. 그런데 지금 요소수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핵심 소재 양극재에 들어가는 수소나 리튬은 중국산 비율이 85%입니다. 엄청나게 성장하는 전기차, 2차 전지 이 산업에서도 핵심 부품이나 핵심 소재의 비중이 중국 비율이 높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뭐예요? 이걸 가지고 경제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별 기업이 그러한 부분들의 밸류 체인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정책적 흐름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거죠. 히토리 원료를 만드는 연구 자석, 전기차, 모터나 TV, 미사일 등 첨단 기기를 사용하는 부분 중국 비율이 86%입니다. 거기다 자동차 차체 등에 쓰이는 마그네슘, 인곳 부분도 전량 중국 의존하고 있어요. 지금 마그네슘도 부족한 흐름 부분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그죠?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고 국가 백년대계와 그리고 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죠? 생산이 마비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일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자립 부분을 일정 정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거기에 보호예수 해제 물량. 그죠? 보호예수 해제 나올 때마다 이틀 전부터 시장 종목 부분들이 변동성이 엄청 커지죠. 11월 8일 해제 종목 했을 때 카카오뱅크 2.8%, 장중엔 6%까지 떨어졌죠. 그 외의 종목들이 난리부르스로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 특히 신규 관련 종목은 한 달, 세 달, 6개월째 이 부분에 있어서의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가 반드시 필요로 한 거죠. 사실 크래프톤, 여기서 크래프톤과 SK하이테크놀로지, SK하이테크놀로지는 이미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 부분이었기 때문에 영향을 제한적으로 받았고 7조 7천억이나 나오는 부분이었으니까 이제 11월 11일 날 어떻게 그러니까 내일 또 어떻게 될 부분이지만 여하튼 주가는 선반영해서 상당히 하락을 했죠. 크래프톤 역시 오늘 1조 8천억 나오는 예정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주가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번째로 넘어가면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크래프톤은 그죠? 월요일 날 세게 흔들렸습니다. 사실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나오게 되면 이틀 전부터 팔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매도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다 충격을 받았고 MSCI 코리아 반기 리뷰 결과가 12일 새벽에 나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지요. 1년에 4번 하는데 이번에는 51월 반기 부분입니다. 편입이 결정되면 30일까지 일정 정도 그 비중만큼 매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매수 금액이 큰 게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의 공모가가 49만 8천 원이니까 오늘 종가보다도 높았었던 걸 염두에 두면 보호예수 물량이 오늘 나올 이유가 별로 없었죠. 그죠? 다른 것들은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공모가 대비 거기에 이제 FNF나 LNF나 카카오 게임즈, 일진 머티리얼즈도 매수가 일정 정도 들어올 수 있는 편입이 결정되면 그런데 이제 크래프톤은 편입이 결정이 되면 한 4,900억 정도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 하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이 보호예수 해제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편출 가능성이 있는 쪽은 휠라홀딩스, 신세계, 시젠, 제일기획. 제일기획은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출 가능성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약세를 보이는 부분 그건 여러분들이 잘 매매 포인트를 잡을 필요가 있죠. 자, 그런 가운데 미중 화상 정상회담 다음 주에 개최한다라고 뉴스가 오늘 아침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긴급하게 넣었는데 만나서 커피
만나지는 못하지만 화상으로 연락해서 싸우려고 또 접촉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다음 주에는 조금 미중 관계 개선에 좀 좋은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쁘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고점 대비 20% 급락 이후에 S&P 500 부분이 상당히 세게 복원이 됐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 어제는 뭐 소폭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인플레이션, 뭐 쇼티지, 병목 현상, 테이퍼링, 부채 한도 리스크 뭐 난리 부르스로 떨어지다가 그죠? 어느새 그거 다 회복하고도 신고가를 계속 경신했습니다. 근데 그런 매크로 이슈가 진짜 악재라면 미국의 강세장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 공급망 중심이냐, 중국의 공급망 중심이냐, 이 국가들의 2년 동안의 성과를 한번 봅니다. 미국과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여러분들이 비동조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2년, 작년하고 올해 2년의 성과를 보면 누적 수익률은 40% 전후로 해서 그죠?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만 올해 우리가 더 약한 거죠. 자, 반면에 중국 공급망 국가는 2년 동안 누적 수익률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러시아나 중국, 뭐 이 브라질 이쪽 부분은 좀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부분을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2003년에 카드 사태 이후에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할 때 중국, 인도의 인프라 구축 이 부분 속에서 중국의 공급망 확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금융위기 이후에 또다시 제2의 약진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또다시 종합주가지수가 레벨을 3,000포인트까지 올렸죠. 자, 거기에 S&P 내 시가총액 비중 변화, 이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으니까, 그죠? 구경제인 제조업보다, 그죠? 비제조업 플랫폼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파란색 부분. 또 미국의 국가별 수입 비중도 아세안 부분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보면 그죠? 미국 국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번 국면에서는 미국이 우리나라 그죠?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만 쪽 수입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한국의 GDP 내 제조업과 비제조업 비중 추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비제조업 부분도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방송 그리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기 민감 섹터가 상승을 하더라도 그쪽의 비중을 많이 갖고 가시면 안 된다. 시대가 틀리다. 여러분들 코로나19 이전엔 글로벌 시장이 엄청난 성장을 하면서 가는 시대였나요? 그렇지 않다. 그죠? 코로나 때문에 기저효과에 의해서 올라온 경기는 그죠? 그 이후 코로나가 일정 정도 위드 코로나라는 시대를 간다 하더라도 더 세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기저효과에 의해서 내려오는 국면. 그게 지금의 국면이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의 수출 비중도 우리나라도 지금 2008년 이후부터는 미국과 아세안 쪽으로 이 파란 부분인데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중국의 비중이 줄어들고 미국의 비중으로 넘어가는 시대에 놓여져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이야기를 굳이 했느냐라고 하면 아까 그 국면 변곡점마다 공급망에 큰 변화가 있는 때마다 시장은 1년 차에 V자 급등 그리고 2년 차의 횡보 지금 2년 차잖아요. 그죠? 작년에 V자 급등을 했고 2년 차 횡보 그리고 3번
부분, 내년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상승 이륙할 수 있는 공급망 흐름을 갖고 간다. 그러면 이 공급망의 변화는 뭐냐? 기술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최근 2년간 전체 수출에서 중국 비중이 낮아지고 미국 비중이 높아진 품목은 2차 전지, 아시죠? 그리고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런 쪽 부분. 반대로 미중 공급망이 유형자산 공급망에 해당된다면 무형자산 공급망은 특정 국가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비제조업 부분에서의 산업 부분, 그래서 엔터, 문화, 게임,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느끼지만 NFT나 메타버스 이런 부분들이 무형 자산에 해당되는 산업이라는 거죠. 이런 산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그런 공급망의 변화와 산업의 변화, 기술의 변화 이거와 맥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종합주가지수가 오늘 2,930포인트 내외에서 끝났어요. 그죠?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고 푸르륵 하고 우리 시장은 더 내려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 시장은 약간씩밖에 안 떨어졌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10월 달에 여러분들 천연가스 가격 급등했니? 석탄이 어떻니? 석탄 가격 급등하고 난리니? 그거 완화됐잖아요. 그죠? 완화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는 후행성이죠. 그 재료, 그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지수가 급등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또 한 번 악재를 우려먹으면서 하락시키고 있는 지금의 시장 모습입니다. 그런데 종합주가지수는 지금 2,930포인트, 3,000포인트 밑에지만 여러분들 에코프로 BM 물론 오늘 떨어졌습니다. 이 월봉 모습입니다. 전혀 지장 없이 상승하고 있고 아프리카 TV 전혀 지장 없이 플랫폼적이지요. 게임, 위메이드, 게임빌, 컴투스 돌아가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을 때 구조적 성장 섹터 중에서 비제조업이 상승하는 국면이다. 그래서 메타버스, K-팝, K-콘텐츠, 드라마, 게임이 시세의 중심이고 그런 가운데에 원자력 발전 부분이 그린 에너지 쪽에서 조금 가담한 상황, 이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죠. 메타버스, 확산현실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 이야기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속에서 로블록스와 관련된 부분이 40% 급등하는 부분, 어제 시간에 35% 급등했다는 걸 나온 부분, 그 속에서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MP, 그리고 뉴프렉스가 급등했죠. 그 재료 노출이잖아요. 그죠?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NFT 활용 부분, 가상 부동산 시장, 가상 소유권, 이 관련된 이야기도 이미 여러분들께 했었죠. 이 관련주들이 어땠습니까? 갤럭시아, 머니트리, 다날, 서울옥션. 그죠? 제가 왜 이것을 보여주냐면 이제는 가격의 부담에 놓여져 있는 차트 흐름에 와 있다. 단기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탈원전과 관련된 세계가 SMR에 주목한다. 소형 원자로. 다 아시죠? 자, 그런데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경제성과 안정성, 그리고 기후위기 리스크, 이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엄청난 비용,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왜 소재 산업재 철강 정유가 안 좋은 모습이냐, 이 부분은 이따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옵션 만기 이후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시장이 움직여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마저 다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은 잠시 후 6시 10분에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를 검색해서 저를 클릭하시면 6시 10분 무료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못했네요. 그죠? 옵션 만기 후의 시장의 변화, 그 속에서 대형주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왜 산업재 소재가 상대적으로 더 약한가, 이런 내용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